수학 시험 볼 때 당황스러운 경우. 안녕하세요. 고등어예요. 제가 오늘 수학 시험 보는데 완전 어이없는 일이 있었어요. 수학 시험지를 받고 이제 나 막 문제 보고 막 풀라 그러는데 옆에 친구들이 뭘 막 쓰고 있는 거예요. 나는 문제도 아직 안 읽었는데 처음에는 이름 쓰나 보다 싶었어요. 그래서 저도 썼죠. 몇 학년, 몇 반, 고등어. 그리고 이제 막 문제를 보는데 옆에서 막 연필 소리 들리니까 엄청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도 열심히 한번 풀어봤어요. 근데 나름대로 앞장 열심히 풀고 있었거든요.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갑자기 시험지를 넘기는 거예요. 난 아직 앞장 풀고 있는데. 또 이쪽 옆에 있는 친구도 시험지 넘기고 난 아직 앞장 푸는데 뒤에 앞에 막 난 아직 앞장 많이 남았는데 5문제 정도 남았는데 뒷장이 더 쉬운가?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엄청 다급해지는 거예요. 분명 어려운 문제는 없었어요. 이러면 엄청 다급해지잖아요. 그렇죠? 나는 아직 앞장 풀고 있는데 다른 애들 다 뒷장 풀고 다급해지잖아요. 그래서 빨리 앞장을 풀고 뒷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선생님이 10분 남았다 막 이래요. 어떡하지? 긴장이 돼서 마지막 문제를 열심히 풀었어요. 집중해서 5분 동안 풀었어요. 객관식 문제. 근데 답이 없어요. 계산 실수했나 봐요. 다른 친구들은 다 검산도 하고 막 하는데 나는 열심히 풀고 괜히 당황하고 그랬는데 마지막 문제 푸니까 답이 없어. 그래서 3번 찍었는데 답도 3번 아닌 것 같고. 여기 선생님 어떻게 하면 수학시험 볼 때 시간을 줄일 수 있을까요? 나 진짜 전국 1등 다 이때 계속 유지하고 싶은데 우리 친구들도 궁금하죠? 어떻게 용기쌤이 계산을 빨리 하는지 용기쌤의 전자두뇌를 한번 낱낱이 파헤쳐 볼까요? 용기쌤 도와주세요. 고등어야. 고등어가 시험을 좀 잘 못 봤나 봐요. 고등어야, 시간 배분을 잘하는 것도 수학 시험을 잘 보는 방법이라는 걸 왜 모르니? 안녕하세요. 하나면 2개 풀고 2개 하면 100개 풀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용기쌤이 왔습니다. 우리 고등어가 시간 배분을 잘 못했나 봐요. 평소에 공부했던 것들이 나와졌을 텐데 옆에 친구들이 막 빠르게 계산하고 막 또각또각 연필 소리 나고 또각또각 연필 소리 나고 그러니까 조급해진 거죠. 그리고 앞장 막 풀고 있는데 친구들 뒷장 넘기고 얘는 다 풀었나 보다. 쉬었나? 뭐지? 조급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가서 또 실수를 하고. 대부분의 친구들이 그럽니다. 시험이 끝나고 나와서 원하는 성적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생님, 저 진짜 다 아는 건데 시간이 부족했어요. 선생님, 저 완전 이거 다 잘하는 건데 계산해서 실수했어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의 변명일 수도 있고요. 실제로 그랬을 수도 있고요. 근데 용기쌤 생각하는 건 좀 달라요. 확실하게 아는 거라면 실수하지 말았어야 되죠. 그렇죠? 좀 더 빠르게 계산할 수 있다면 시간이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서도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용기쌤이 준비했어요. 용기쌤의 교과 플러스 특강 5번째 시간이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시간에서는 수학, 생각해보면 재밌다. 수학에 대한 흥미를 좀 많이 일깨워줬습니다. 오늘 5번째 시간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좀 더 효율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얘기해 줄 거예요. 그래서 정한 주제, 시간을 지배하는 자가 승리한다. 용기쌤의 전자두뇌 따라잡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전자두뇌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오늘 밝힐게요. 선생님은요, 전자두뇌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깜짝 놀랐죠? 진짜 전자두뇌인 줄 알았는데 전자두뇌 아니라니까 깜짝 놀랐죠? 근데 용기쌤 어떻게 계산이 빨라요? 선생님이 계산이 빠른 것은 우리 친구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계산을 했고요. 그리고 어떤 계산 법칙들을 조금 알고 있어서 빠른 겁니다. 선생님은 주산을 엄청 잘하고 암산 왕이고 그런 건 아니에요. 선생님도 실수 엄청 많이 하고요. 그리고 계산 느려요. 여러분들이 아마 선생님처럼 계산을 꾸준히 많이 한다면 선생님 나이 정도 됐을 때 훨씬 더 빠르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오늘 전자두뇌 아닌 용기쌤이
연계쌤의 전자들을 따라잡아 보자 라고 얘기하면서 뭔가를 얘기해 줄 겁니다. 근데 정말 이건 특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과서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3학년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도 소개해 줄 거고요. 중학교 1학년 교과서, 중학교 3학년 교과서에 있는 내용도 간단하게 소개해 주겠습니다. 이런 방법들로 계산을 좀 더 쉽고 빠르게 정확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줄게요. 그럼 시작해요. 고! 수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숫자는 어차피 0부터 9까지 10개밖에 없어요. 얘네들이 조합되면서 여러 가지 수가 나와지는 것 뿐입니다. 연산도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렇게 4가지밖에 없어요. 4칙 연산이라고 얘기하죠. 물론 때에 따라서는 덧셈과 곱셈이, 곱셈과 나눗셈이 뭐 섞여 나와지기도 합니다. 혼합 계산이 나와지기도 해요. 근데 어쨌거나 연산은 요거 4가지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계산을 잘할까? 각각의 수에 대해서 다양하게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해 줄게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의해서 볼까요? 예를 들어 봤어요. 예. 24. 얘는 그냥 24라는 수입니다. 이걸 좀 다양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덧셈으로 이해해 본다면 20과 4의 합. 뭐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죠. 뺄셈으로 생각해 본다면 30에서 6 뺀 거.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어차피 전부 다 24잖아요. 맞죠? 곱셈으로 본다면 2 곱하기 12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3 곱하기 8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4 곱하기 6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더 많이 잘게 쪼개는 거죠. 여기 있는 8이란 녀석 2 곱하기 4니까 이렇게 쪼개보는 거죠. 3 곱하기 2 곱하기 4 이것도 24구나. 여기 있는 4라는 녀석 2 곱하기 2죠. 여기 있는 6이란 녀석 2 곱하기 3이죠. 이렇게 한번 쪼개보는 거예요. 어차피 1 곱하기 6 의미 없으니까 이렇게 한번 쪼개보는 거예요. 그럼 뭐 나와요? 24라는 녀석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24라는 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수지만 덧셈과 뺄셈과 곱셈 등등으로 표현해 볼 수 있다. 이게 다양하게 생각한다는 소리예요. 수에 강해져야 수 계산에 강해진다 라고 얘기해 주겠습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지울게요. 선생님 깔끔한 거 좋아해서 지우고 합니다. 생긴 게 좀 이래도 깔끔한 거 좋아할 수 있잖아요. 그쵸? 선생님 자유니까. 자, 간단한 수의 계산 법칙 소개해 줄게요. 선생님이 여러분들하고 다른 점, 선생님은 중등과정, 고등과정을 이미 끝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간단한 수의 계산 법칙들 몇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걸 알고 있으면 분명히 수 계산할 때 도움이 되거든요. 소개해 줄게요. 첫 번째, 교환 법칙이라는 게 나와져요. 말 그대로 교환, 순서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덧셈과 곱셈에 대해서 교환 법칙이 성립합니다. A에 B를 더하나 B에 A를 더하나 결과 똑같다라는 거죠. A에 B를 곱하나 B에 A를 곱하나 결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3에 5를 더하나 5에 3을 더하나 계산 결과 똑같아요. 8. 맞죠? 2에 4를 곱하나 4에 2를 곱하나 계산 결과 똑같아요. 8. 교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은 방법, 좋은 법칙, 결합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A와 B와 C 세 수를 더한다. 원래는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더해주는 게 맞습니다. A하고 B를 먼저 더하고 그 다음에 C를 더하는 거예요. 근데 결합해도 된대요. 뒤에 있는 거 먼저 더해도 된대요. 덧셈에 의해서 덧셈일 때는 그런 법칙이 성립한대요. B하고 C를 먼저 더한 다음에 A를 더해도 된다 라고 얘기해 줍니다. 여기서 교환 법칙 배웠죠? 그럼 그 성질까지 이용하면 또 이런 것도 나와질 수 있어요. A에 B를 더하고 C를 더하는데 어차피 덧셈끼리 순서가 바뀌어줘도 된다면 A에 C를 더하고 B를 더해봐야겠다. A에 C를 더하고 그 다음에 B를 더해봐야겠다. 보세요. 결합법칙을 알고 있으면 뭐가 좋은지 얘기해 줍니다. 99에 999를 더해요. 그리고 1을 더한다 칩시다. 99에 999를 더한다. 이거 막 받아 올림, 받아 올림, 받아 올림. 이 1000 얼마 이렇게 나와진단 말이에요. 불편하죠? 결합법칙 알고 있으면 이거부터 더하세요. 얼마 나와요? 1000 나와요. 거기에 99 더하는 거 얼마예요? 1099. 계산이 훨씬 더 빨라집니다. 이런 몇 가지 법칙을 알고 있으면 덧셈, 뺄셈 쉽게 할 수 있어요. 이제 보여줄게요. 지울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깔끔한 걸 좋아해서. 잘 지워진다. 깔끔하네. 자, 우리 이제 뒤로 넘어가서 덧셈, 뺄셈 한번 다뤄볼게요. 짜잔. 덧셈과 뺄셈의 다양한 계산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줍니다.
참고로 여기 있는 거 뭐 선생님만의 특별한 노하우를 가르쳐주는 건 아니에요. 3학년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모를까? 이렇게 많이 안 했으니까. 얘기해 줄게요. 첫 번째 987 더하기 656. 대부분의 친구들은 이렇게 더하죠. 987 더하기 656.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맞추면서 세로셈으로 더하죠. 7 더하기 6, 13, 1 이렇게 올려주고요. 1 더하기 8 더하기 5, 14 나와지니까 이렇게 1 올려줍니다. 1 더하기 9 더하기 6, 16 나와지죠? 대부분의 친구들은 이렇게 계산을 해요. 근데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들도 있다고요. 3학년 교과서에 진짜로 나와져요. 근데 많이 안 다루다 보니까 계산을 잘 못하는 거죠. 얘는 아직 나오면 안 되는구나. 다른 계산으로 보여줄게요. 987에 656을 더한다. 세로셈으로 더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수를 잘 이해하자 그랬어요. 987. 이거 1000보다 13만큼 모자란 수예요. 그래서 용계쌤이 이렇게 얘기해요. 얘는 1000보다 13만큼 모자란 수. 그리고 거기에 656을 더하는 계산을 진행하는 거구나. 실제로 3학년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줘요. 아까 용계쌤이 교환법칙이라는 거 얘기해줬죠. 덧셈에 대해서 성립한다라고 얘기해줬죠. 근데 나중에 중학생 올라가면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한다면 13이란 녀석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붙였다 그래서 마이너스 13 그냥 하나의 수로 볼 거거든요. 그래서 교환법칙을 써도 된다고요. 어떻게 한다는 소리냐면 1000에 656을 더하고 거기서 13을 빼겠다. 뭐 이렇게 보겠다는 소리예요. 여기서는 받아올림이 필요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받아올림이라는 게 전혀 필요하지 않아요. 뺄셈이 나와지지만 받아내림 또한 필요하지 않습니다. 1000에 656 더하면 1656. 거기서 13 빼면 여기서 1, 여기서 3 빼면 되잖아요. 그렇죠? 계산 결과 1643. 에이 선생님 이게 뭐가 빨라요? 이걸 머릿속에서 진행하는 거죠. 1000보다 13만큼 모자라네? 거기에 656 더하네? 1656에서 13 빼는 거네? 1643이네. 돼요? 이런 방법을 많이 안 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방법이 익숙하지 않은 겁니다. 이런 방법이 익숙해지면 세로셈보다 훨씬 더 빠르게 답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잘 참고해 보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접근할 수도 있어요. 987 더하기 656. 또 다른 방법으로 접근할 수도 있어요. 987.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1000보다 13만큼 작은 수죠. 여기에 13이 더해지면 1000이 될 것 같죠? 그래서 이번엔 이 친구를 쪼갭니다. 얘는 13과 643의 합이야 라고 생각할게요. 받아올림 있는 것보다 받아올림 없는 게 훨씬 더 쉽다라는 거 우리 친구들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 앞에 987 더해지고 있고요. 그럼 어떻게 계산해요? 얘네들 먼저 계산해요.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1000 돼요. 1000 되는 녀석 뽑으려고 이렇게 생각했었잖아요. 그쵸? 거기에 643 더하지요. 뭐 나와요? 1643 이렇게 나와져요. 누구나 다 세로셈으로 계산합니다. 근데 이 방법 많이 쓰다 보면 훨씬 더 쉽고 빠르게 암산으로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여러분들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잘 참고해 보세요. 알겠어요? 선생님이 그냥 랜덤으로 문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946 더하기 257 뭐 이런 녀석 나왔다 칩시다.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세로셈으로 막 계산하겠죠. 그래서 선생님 그렇게 계산 안 할래요. 54하고 203하고 이렇게 쪼갤래요. 왜? 946에 54 더하면 이거 1000 되니까 1203이겠지. 맞아요? 세로셈보다 더 빠릅니다. 잘 느껴보세요. 여러분들 계산 방법은, 계산하는 연습은 시간이 많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시험이 다가왔는데 이런 것 연습하고 있다? 이건 안 좋죠. 평소에 연습을 하는 거죠. 평소에 여러분들 스스로 문제집을 풀 때, 시간이 많을 때 저런 덧셈 방법도 있네?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해봤는데 이거 맞고 시간도 좀 줄인 것 같고 그럼 그 다음에도 이렇게 노력해보고 그 다음에도 이렇게 해보고 그러다 보면 이런 방법들이 익숙해지겠죠? 계산이 조금 더 빨라질 수 있겠죠. 됐어요? 덧셈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뺄셈도 마찬가지 한번 진행해 볼게요. 짠! 532 빼기 196. 역시나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친구들은 이렇게 계산을 해요. 532에서 196을 빼줘야지.
근데 96 이런 거 나오면 숫자들이 크기 때문에 앞에서 뭔가 빌려와야 된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2에서 6 못 빼잖아요. 앞에서 빌려와요. 10을요. 12 빼기 6, 6. 2에서 9 못 빼잖아요. 앞에서 빌려와요. 10을요. 그래서 12 빼기 9, 3. 4에서 1 빼면 3. 계산 결과 336. 가장 무난한 방법. 대부분의 친구들이 계산하는 방법. 근데 역시나 다른 방법이 존재하더라. 이런 방법으로 계산하면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소개해 주겠습니다. 532에서 196을 뺀다. 200을 빼는 건 암산 될 것 같은데 맞죠? 196 빼니까 이게 암산이 좀 안 되는 거잖아요. 200을 뺀다면 그냥 330이 나오는 거 암산 될 것 같은데 그럼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532에서 200을 빼는 거예요. 선생님 그럼 다르잖아요. 당연히 다르죠. 더 많이 뺐으니까. 4만큼 더 많이 뺐으니까 다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4를 더해줘야 돼요. 532에서 200 빼는 거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332 나와져요. 거기에 4 더하는 거는 뭐 굳이 쓰지 않아도 336 나온다 얘기할 수 있죠.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이 방법이 익숙해지면 받아내림 3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겠다라는 느낌이 와요? 와야 되는데 안 그러면 용기쌤이 이거 하는 의미가 없어지는데 왔으면 좋겠네요. 하나 더 보여줄게요. 와 용기쌤 천재다. 선생님은 천재 아니에요. 이거 3학년 친구들이 배우는 걸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줄 뿐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계산하면 조금 더 빨라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계산 방법 소개해 줘요. 532에서 196을 뺀대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200을 뺐으면 좋겠다라는 느낌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보다 4 큰 거에서 얘보다 4 큰 거를 빼줘야지 라고요. 여기서 여기를 빼놔. 이 녀석보다 4 큰 녀석에서 이 녀석보다 4 큰 녀석을 빼놔. 계산 결과가 똑같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수를 정확하게 이해하자. 다양하게 표현해보자 라고 얘기했었잖아요. 맞죠?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가장 익숙한 방법이 이 방법이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계산을 한다. 그냥 남들과 똑같이 이런 방법으로 계산을 한다. 여기서 계산이 빨라질 수 있는 방법은 받아내린 막 머리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가 다고요. 얘네들은 남들과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빨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덧셈, 뺄셈, 새롭게 한번 들어가 보는 것 나쁘지 않죠? 여러분들 기회가 된다면 꼭 연습해보세요. 아, 선생님 깔끔한 거 좋아하는데 칠판이 많이 더러워졌으니까 칠판 한번 지우고 계속 이어서 설명해 줄게요. 자, 여러분들 칠판은 완전 깨끗하게 지워놨습니다. 깔끔하죠? 선생님 깔끔한 거 좋아하거든요. 자, 그럼 이제 계속해서 이어갈게요. 어떤 또 새로운 걸 얘기해 줄까? 자, 갑시다. 간단한 수의 계산 법칙. 3번째 법칙이에요.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과 요 녀석. 3가지 수의 계산 법칙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건 분배 법칙이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분배해 준다라고 볼 수 있는 거. A와 B의 합에 C를 곱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A라는 녀석도 C가 곱해지고 B라는 녀석도 C가 곱해진다라고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이게 분배 법칙이에요. 또 이거 왜 그런지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선생님이 간단하게 예를 들면서 소개를 해주죠. 3 더하기 5 곱하기 9라는 녀석이 있다 칩시다. 뭐 그냥 봐도 72인 건 다 아는데 분배 법칙 소개해주기 위해서 이런 거 가져온 거예요. 3과 5의 합을 9번 곱한다. 9번 곱한다. 9를 곱한다. 무슨 뜻이에요? 9번 똑같이 더해본다는 소리예요. 3 더하기 5를 3 더하기 5를 3 더하기 5를 똑같이 9번 더해본다 라는 소리예요. 3 몇 번 더해요? 9번 더해요. 5 몇 번 더해요? 9번 더해요. 그러니까 3 곱하기 9와 5 곱하기 9의 합을 생각하자라는 거죠. 이게 분배 법칙입니다. 이해돼요? 얘네들의 합에 C를 곱한다면 C가 여기에도 곱해진다라고 설명해 줄게요. 뺄셈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들의 뺄셈 A와 B의 차에 C를 곱한다. 여기에도 C가 곱해지고 여기에도 C가 곱해진다. 그리고 그들의 차를 생각하면 되겠구나. A와 C의 곱에서 B와 C의 곱을 빼준다 라고 설명해 주겠습니다. 이게 분배 법칙이에요. 물론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A와 C의 곱
그리고 B와 C의 곱이 나와 있어요. 얘네들 합해보래요. 똑같이 C가 곱해지고 있어요. A와 B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이것도 이해하는 거예요. 왜 이런 법칙이 생길까? A에 C를 곱하는 거는 A를 C번 더하자는 소리입니다. 이거 발음 조심해야겠네. 선생님은 횟수를 얘기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B에 C를 곱한다. B를 C번 더해주는 거예요. 맞죠? B 더하기 B 더하기 B 더하기 B 더하기 이렇게. A 더하기 A 더하기 A 더하기 A를 C번 더하고 B를 C번 더하면 A와 B를 A와 B를 A와 B를 A와 B를 몇 번 더한다? 모두 C번만큼 더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웃지 말고요. 선생님 뭐 발음이 또박또박 했잖아요. 그래서 A와 B의 합 모두 C번만큼 나와진다 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으로 할걸. 지금 후회하면 뭐예요? 밑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A와 C의 곱에서 B와 C의 곱을 빼준다. 그럼 어떻게? A와 B의 차에 C를 곱한다 라고 볼 수도 있다고요. 됐어요? 분배 법칙 알아두면 여러모로 사용이 됩니다. 윤길쌤이 6학년 학생들에게도 간혹가다 계산을 이렇게 하는 게 편하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6학년 1학기 5단원 원주율과 원의 넓이 3.14, 3.14, 3.14 원주율 계속 따라다니잖아요. 계산할 때 분배 법칙 이용하면 훨씬 편합니다. 직접 보여줘야 우리 친구들 느끼죠. 97 곱하기 16 더하기 3 곱하기 16 계산하여라. 이런 게 나와진다 칩시다. 97에 16을 곱해요. 그리고 3에 16을 곱해요. 그 다음에 더해요. 그게 4학년 때 배웠던 혼합계산 순서예요. 곱셈 먼저, 그 다음 나중에 덧셈. 맞죠? 근데 눈치 빠른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97에 16을 곱하고 있네. 97이 16개가 더해지고 있네. 3에도 16을 곱하고 있네. 3이 16개가 더해지고 있네. 그러면 97과 3이 합해진 게 16번 나오는 거랑 똑같겠구나. 얼마요? 100이요. 곱하기 16이요. 그럼 1600이요. 돼요. 좋은 방법인 것 같죠? 그쵸? 잘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밑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107에 39를 곱한다 칩시다. 그냥 보기만 해도 좀 짜증이 날라 그래요. 거기에서 7에 39를 곱하는 걸 빼준다 칩시다. 뭐야 39. 생각보단 쉽죠. 107이 39개만큼 나와져요. 7이 39개만큼 나와져요. 얘네들의 차를 물어봤어요. 그럼 용길쌤은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107에서 7만큼 빼주는 것도 39번 나와지겠지 라고요. 100 곱하기 39죠? 3900 나와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배 법칙 알고 있으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참고로 말하자면 용길쌤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은 중학교 올라가서 배우게 되는 수의 계산 법칙이고요. 특히나 이 분배법칙은 중학교 3학년 올라가서 곱셈 공식 또는 인수분해 공식 등등에 나와지기도 합니다. 참고하세요. 자, 그러면 이런 법칙 얘기해 줬으니까 또 이제 수 계산 들어가 봐야겠죠. 그렇죠? 갑니다. 곱하기가 보여요. 곱셈의 다양한 계산법을 소개해 줄 거예요. 96과 25의 곱. 대부분의 친구들은 이렇게 계산을 하죠. 96 곱하기 25 세로셈. 가장 무난한 방법. 96이 5번 나와지겠지. 6, 5, 30. 3 올라가요. 9, 5, 45에 3 더하니까 480 나와져요. 96에 2를 곱합니다. 여기 있는 2는 그냥 2가 아니죠. 20이죠. 한 자리 띄고요. 6, 2, 12. 1 올려줘요. 9, 2, 18에 1 더해서 192. 이렇게 써놔요. 맞죠? 내려옵니다. 0이요. 여기는 0이요. 1 올라갔으니까 4고요. 1 올라가면 2요. 계산 결과 2400 나와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무난한 방법이에요. 세로셈. 근데 좀 다르게 볼 수도 있다고요. 수를 다양하게 이해해보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여기는 96. 100보다 4만큼 작은 녀석이에요. 거기에 25를 곱하는 거예요. 자, 곱하기 25가 여기에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분배될 겁니다. 이게 분배 법칙이에요. 100 곱하기 25 얼마 나와요? 2500이요. 4 곱하기 25 얼마 나와요? 100이요. 빼는 거죠. 계산 결과 2400. 돼요? 한 번 더. 또 새로운 방법. 와, 이거 뭔가 솔깃하다. 여기 있으면 사기를 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계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존재해요.
와, 또 한번 가보자. 96에 25 곱하는 것.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4에다 25를 곱하면 100이 됩니다. 그런 것들 알고 있다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96이란 녀석. 가만 보니까 24와 4의 곱으로 쪼개어 생각할 수 있네. 수를 다양하게 표현해 보자 그랬죠. 100에서 4만큼 모자란 녀석이 96. 24에 4를 곱한 것도 96. 다양하게 변형시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나와지죠. 여기는 이 친구는 24와 4의 곱으로 표현이 돼요. 거기에 25를 곱하는 거예요. 곱셈끼리 나와져 있다면 순서가 바뀌어져도 되고요. 뒤에 있는 녀석 먼저 곱해도 됩니다. 결론. 얘는 100이에요. 24에 100 곱하면 2400이에요. 뭔가 좀 있어 보이죠? 자, 이렇게 계산하면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냥 2번 교과 플러스 특강에서 다양한 것을 보는 거예요. 돼요? 다양한 것을 보고 저 방법 뭐 있는 것 같다. 그럼 여러분들 실제로 문제를 풀 때 이렇게도 한번 계산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그만큼 다른 친구들보다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으니까. 됩니까? 계속 넘어갑시다. 이거 지우고요. 짜잔. 선생님만 신났나요? 곱셈의 다양한 계산법, 곱셈 공식에 대해서 얘기해 주겠습니다. 참고로 말하면 곱셈 공식은 중학교 3학년 올라가서 배우게 돼요. 102와 103의 곱을 어떻게 계산할까? 101과 99의 곱을 어떻게 계산할까를 설명해 주겠습니다. 분배 법칙 이용할 거예요. 102, 100보다 2 큰 녀석. 103은 100보다 3 큰 녀석. 얘네들이 곱하는 거. 나중에는 말 그대로 공식으로 외워서 그냥 주르륵 쓰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과 플러스 특강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 원리를 쫙 보여줄게요. 알겠어요? 100과 2의 합이 이만큼 곱해진다. 분배 법칙 생각하는 거예요. 얘는 그냥 한 덩어리라고 보는 거죠. 이 한 덩어리가 여기에 분배되어 곱해진다. 표현할 수 있죠. 100 더하기 2에 100을 곱해요. 그리고 100 더하기 2에 3을 곱해요. 곱해지고 있는 100이라는 녀석이 여기저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저기에. 곱하는 3이라는 녀석이 여기저기에 들어가게 돼요. 여기저기에. 이게 분배 법칙이었잖아요. 100 곱하기 100, 10,000 나와지고요. 2 곱하기 100, 200 나와집니다. 100 곱하기 3, 300 나와지고요. 2 곱하기 3, 6 나와져요.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1506 나와요. 되죠? 곱셈 공식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 보여줄게요. 다른 계산도 계산할 수 있어요. 선생님, 그냥 102 곱하기 103이 훨씬 빠르겠는데요? 이 방법이 익숙해지면 이 방법이 훨씬 빠릅니다. 104 곱하기 105. 연기쓰면 암산으로 할 수 있거든요. 10,000 더하기 900 더하기 20 계산하면 1920. 왜요? 이렇게 보면 신기하죠. 나중에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올라가게 돼서 곱셈 공식을 배우면 그때 가서는 수계산을 좀 더 정확하게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거 설명해 줍니다. 원리는 똑같아요. 100 더하기 4고요. 100 더하기 5예요. 얘네들 분배가 되겠죠? 100 더하기 4에 100이 곱해지고 100 더하기 5에 100 더하기 4에 5가 곱해지고 100 곱하기 100이니까 10,000. 그리고 나오는 거 400, 500 합한 거. 그리고 나오는 거 4와 5의 곱 20. 그러니까 1920. 그냥 참고하세요. 아, 저런 것도 있구나 정도만 참고하세요. 선생님이 이것까지는 바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것도 간단하게 얘기해 주죠. 101 곱하기 99. 101, 100보다 1 크죠? 99, 100보다 1 작아요. 얘네들 곱하면 어떻게 될까? 100보다 1 큰 녀석과 100보다 1 작은 녀석 곱하면 어떻게 될까? 설명합니다. 원리는 그래요. 여기 있는 덩어리가 여기에 분배가 돼요. 그렇죠? 100 더하기 1이라는 녀석이 여기에, 그리고 100 더하기 1이라는 녀석이 여기에 이렇게 분배가 돼요. 물론 여기 있는 녀석들도 분배가 됩니다. 여기 있는 녀석들도 분배가 돼요. 100이 곱해져요. 10,000
더하기 1에도 곱해져요? 100. 100이 곱해져요. 1이 곱해져요. 곱해봤자 자기 자신 나오죠. 그걸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빼고 빼요. 결론. 100에서 100을 뺀다. 지워지고요. 1000 빼기 1 나와집니다. 9999. 나중에 공식도 있어요. 똑같은 녀석에 똑같은 수를 더하고 똑같은 녀석을 뺀다. A와 B의 합에 A와 B의 차를 곱한다. 공식이 있어요. A 제곱에서 B 제곱을 뺀다 라는 공식. 말 그대로 공식이라니까요. 100 더하기 1, 100 빼기 1 곱한다. 100의 제곱, 1000에서 1의 제곱, 1을 빼준다. 9999 이렇게 나와지는 겁니다. 알겠으면 여기까지만 얘기해 주고 싶어요. 오늘 선생님이 다양한 계산 방법을 소개해 줬습니다. 남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면 남들과 똑같아지는 거죠. 남들과 다른 뭔가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으로 좀 노력을 한다면 남들과 달라지는 겁니다. 남들보다 뛰어나질 수도 있고요. 노력을 소홀히 한다면 남들보다 떨어질 수도 있고요. 어쨌거나 알겠으면 얘기하고 싶은 거 간단한 수계산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누구나 똑같이 하는 방법으로 남들과 달라질 수 없으니까 새로운 방법 배웠다면 한번 써먹어 봐라 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충분히 연습을 한다면 분명히 다른 친구들보다는 계산을 좀 더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거라 보고요. 이게 수학 시험을 볼 때 시간을 줄이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교과 플러스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시간,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전자도내로 생각하면서 구호를 외치며 마무리하죠. 하나 알면 2개 풀고 2개 알면 100개 풀면서 계산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다음 2편에서 만나요.